예,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7년 전 방구석 유튜버가 말하는 1인 크리에이터 수업 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혹은 뭐 그 외 플랫폼에서 미디어 기획이라든지 컨텐츠 잘 만들어 놓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이제 수익 잘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법무법인으로부터 뭐 경고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컷 이제 수익 창출을 해서 이제 좀 정산이라든지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수익 정지가 되고 그동안 발생했던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뭐 다른 쪽으로 원작자한테 뭐 귀속된다든지 황당한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영상 실컷 잘 만드시고 사진 뭐 블로그 포스팅 잘 만들어 놓고는 너 왜 내 사진 썼어? 이 초상권 침해야. 삭제해.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초상권 상식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7-1 섹션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섹션 7-2 섹션에서는 초상권 상식, 초상권에다가 그 다음에 표절이란 말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표절, 저거 표절했다 안 했다. 이 표절. 그래서 표절에 대한 개념. 요즘 이제 유튜브 세계가 표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 뭐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 함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섹션을 통해서 학습 내용,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저작권 상식 소개를 해드리고, 7-2 섹션에서는 초상권 상식 소개를 해드리겠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7번째 강좌 1인 크리에이터 7번째 강좌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수준의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초상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굉장히 높진 않다. 이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사실 이제 은밀히 따지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IP라고 하는, 저도 이제 이게 법학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지식재산. 이게 이제 크게는 지식재산학 안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수준은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다. 그 일상에서 우리 영상 많이 만들잖아요. 딱 요 수준. 요 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 플러스 요 수준에서의 요거는 알아야지 그래.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가 침해도 안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수준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작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요거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카피라이트로 갑니다. 카피라이트. 쉽게 생각하시면은 카피라이트, 카피, 카피, 복사하다라는 의미죠. 이거를 구분 굳이 하자면은. 그리고 라이트가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이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복사 권리?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복사할 수 있는 권리. 복사할 수 있는 권리. 카피라이트.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갖는 권리로서 원작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었습니다. 창작물이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전시에 대한 권리.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 허락 없이 A군이 이거를 배포했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B군, C군은 나한테 허락을 받고 배포를 했다. B군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뭐 무료로 이거를 배포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다. C군은
내가 일면식도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뭐 단돈 얼마 하나당 뭐 100원씩 주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으로 아유 그래 알겠다 한번 배포해봐라 이렇게 해서 배포하도록 허락을 해줬다. 이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 주인, 내 창작물에 대한 이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요. 새로운 저자에 의한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저작물. 단순한 데이터라든지 진부한 저작물은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숫자 이렇게 메모해 놓은 전화번호부 같은 거, 굉장히 심플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 안 되겠지만은 이 고객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가 들어가 있는 DB, D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DB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려면은 남녀냐, 사는 곳은 어디냐,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로 이제 돈 씀씀이, 생활 패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를 하는 거는 내가 어쨌든 이 어떤 데이터 가지고 그만큼의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고도화된 DB 같은 경우는 저작물로서도 경우에 따라서 보호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안 되지만 핵심은 창작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만든 건데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이 원작자의 저작권, 이 원작성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고, 이게 오래됐거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 이제 무료로 이거 배포하겠다, 이때부터는 누구나 만인이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저작권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보호 대상이 굉장히 영역이 넓다면 넓어요.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영화, 기록물, 소프트웨어도 저작물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어쨌든 코딩도 내가 하지만은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지적 성과물, 실체적 매개체에 내재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 여기서도 보시면은 드라마, 영화, 그 외의 영상들, 그러니까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1인 크리에이터가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 그리고 이걸 잘 알아두면은 드라마 저작, 영화 저작물, 영화 저작권, 이거에 대한 게 겹칩니다. 영상, 유튜브 겹쳐요. 공통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 등록,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가서 출원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변리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변리사. 그래서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저작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변리사 사무실을 찾으러 가면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권으로 분류되는 이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행정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 실체적 매체 표현, 그러니까 이게 공표가 되는 순간,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대학 강의 플랫폼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딱 보시는 순간, 보실 수 있도록 오픈된 순간 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등록이 따로 불필요하다. 만인에게 공표를 해버리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 저작물로서 이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했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작권은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누군가에게 있다 없다, 침해다 아니다는 무조건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은 침해 소송 시
법적인 공시 효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한마디로 소송 갔을 때 이게 내 거야. 내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애를 썼고 많이 내게 이렇게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 뭐 이런 등등.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기도록 소송에서 이기도록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지. 이거랑 실질적으로 저작권 권리를 갖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별개다. 그래서 권리 내용은 제가 카피라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피라이트. 예, 타인의 복제물을 재생산, 배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 즉 남들이 내 이거 가지고 내 저작물 가지고 함부로 복제를 하는 거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배포를 하는 거를 못하도록, 그 다음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모디파이,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쓰는 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 나한테 허락 맡아야지만 할 수 있어. 요게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 찍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그게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굉장히 공수를 많이 들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리기간인데요. 특허가 보통 2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권리를 20년 동안 현실적으로 행사하기가 힘들어요. 그 앞에 이제 뭐 출원하고 심사받고 뭐 이러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저작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그냥 뿅 하고 내는 순간부터, 책 같은 경우는 출간되는 순간부터 명확하게 이게 딱 갈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표가 되는 건데, 이때부터 출판일로부터 최소 50년이에요. 최소 50년. 보통 생존 기간. 제가 이제 책을 2권 썼는데 2권 책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저작 권리자죠, 저작권자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이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도 4, 70년까지. 그래서 이제 음원 같은 경우 특히 노래 이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3대가 먹고 산다. 소설 하나 잘 써 놓으면은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로열티 생산이 계속해서 원작자가 죽고 나서도 4, 70년 동안 그 가족들,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들한테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권리 기간이 막강하다라는 거 참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이제 뭐 WTO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TRIPS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지식 재산에 대한 협약. 그러니까 WTO 같은 거예요. 국제 협약 기구인데, 여기 이제 파트 2, 7장 9에서 14조가 저작권에 대한 이 글로벌한 가이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이제 근거한 국내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제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재 상황, 그다음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이 상황에 맞게끔 국내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 배론 협약 뭐 이런 거 이제 용어 나중에 설명할 때를 대비해서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귀에 좀 익숙한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데,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책 2권 쓴 거에 대한 저작권자이자, 그 다음 이제 이 유튜브 김기한 TV에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제 콘텐츠입니다. 제 콘텐츠이자 제가 원작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권리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유튜브를 먼저 했다가 이게 자리를 잘 잡아서 거꾸로 내 유튜브 가지고 책을 쓰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한동안 또 되게 유행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콘텐츠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채널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단순하게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류의 컨텐츠, 새로운 류의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거 자체가 차별화 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책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연락을 주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말고 이제 추후에 여기 업데이트가 될 건데 쓰고 있는 책 하나가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또 실제로 연락이 와서 출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작권. 저작권은 어쨌든 요런 거다라는 거 감을 잡으셨을 거고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 표현을 보호하는 겁니다. 표현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창작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같은 거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거, 제 이제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헌법에 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작자로서 혹은 예비 저작자로서, 예비 발명가로서, 예비 과학기술자이자 예비 예술가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기에 하나라도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고 창작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헌법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작자, 발명가 등의 창작물의 권리 보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열심히 보고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잘 봐요. 내가 잘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내가 블로그나 이런데 꾸준히 글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은 나만의 창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올려놓은 이 PPT 자료 같은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만들었고 요 내용들 다 어디 뭐 헌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지만 화면 구성이라든지 설명하기 좋도록 제 구성을 제가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권리도 제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법은 창작의 대가로 독점적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걸 부여함으로 인해서 돈 벌라는 거야. 돈 많이 벌라는 거야. 돈 버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배 아픈 사람들,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배 아픈 사람들, 니네도 그러면 창작 활동해. 잠재적인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원들, 실제로 후배들한테도 잘하는 얘기지만 뭐 영어를 공부하고 자기계발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반반 섞어서 반 틈은 농담, 반 틈은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그림 그리는 거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 그림을 잘 그리면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캐릭터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또 뭘 그렇게 할 수 있냐? 요즘 여러분들 쓰는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죠. 이모티콘. 그 다음에 뭐 인형, 봉제 인형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캐릭터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내가 누군가가 이 수업을 듣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거를 실제로 현실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B, C, D, E, 뭐 F 쫙 있겠죠. 이 친구들이 배가 아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전부 다 너도 나도 그림 배우는 거예요. 그림. 그런 목적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 부여하는 데는 이런 목적이 숨어 있다. 예, 저작권의 목적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작권물의 성립 요건 요거는 좀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저작권의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상한 사상이나 높은 수준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사건에서 이 요건을 다투는 사례는 이제 매우 드물다. 정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상상력, 쉽게 얘기하면 상상력 정도다.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 뭐 무슨 SF 판타지 소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 그냥 뭐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은 만화 이 또복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거 뭐 세대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또복이라고 한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거는 저작물로 대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자연과학적 사실, 이제 역사적 사실 등 이제 객관적 사실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또보기 캐릭터가 이제 스토리가 없다 만약에 스토리가 없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또보기를 불인정했다는 거는 그림, 이 또보기 캐릭터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보기라는 글자, 이 캐릭터로 이제 요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요 이름만 가져다가 지금의 이제 SPC죠. SPC 파리바게뜨 옛날에 삼림 빵 여기서 또보기 빵을 만들었어요. 또보기 빵. 근데 이제 그림을 전혀 안 썼다. 국진이 빵 이런 건 이제 국진이 캐릭터 쓰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또보기라는 이름 자체는 뭐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책 냈던 것 중에 이제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제목으로 증권 강의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지금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책 제목의 책의 원작자라는 이유로 그 책 제목 가지고 내 저작물을 뭐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대사 같은 거는 사실 보호받기 좀 힘들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표현이 비주얼적으로 좀 돼야 된다. 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석,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게 아니죠. 내가 창작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 형상 이거 그 자체인 거는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컴퓨터 등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그림, 서식, 계약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된 그림 그럼 요즘 여러분들 뭐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라든지 AI가 그림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AI가 그림 그려주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이거를 만들어낸 거 내가 직접 그린 거 나의 이제 창작성 나의 감정이나 사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 그래서 표현이 잘 돼야 된다. 표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언어, 문자, 색채 형식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래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작사한 가사도 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일기처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것도 외부로 표현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표라는 거. 유튜브 영상 지금 찍어놓고 이거를 발행을 안 하면 저작물로 표현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이제 퍼블리시가 딱 돼서 공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강연, 연설, 즉흥적인 연주처럼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강연이나 연설 같은 거 이거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강의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함부로 이제 복제 못하게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고 저작권법은 이제 표현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 중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창작성이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뭘로 보호해야 된다? 특허. 잘 좀 다듬어서 특허로 보호해야 된다. 좀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창작물은 이제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뺏긴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창작성이 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된다. 이 최소한의 창작성이 뭐냐?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 같이 뭐 포맷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아니라 이제 좀 차별화된 것,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창작성도 이런 것들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포맷화되어 있는 거, 구조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제가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느낌이 틀리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창작성이 있다라고 볼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이제 7-1 섹션 저작물, 저작권,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수준의 상식 수준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7-2 섹션에서 초상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